히비스커스라는 저희 이제 작은 크립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장을 직접 분석을 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사실 산업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주제인데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상승장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언제 오는가 질문들이 많으신데 어, 사실 언제 온다라고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난 상승장과의 좀 비교를 좀 하나하나 뜯어서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불사이클 분석을 해보면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운 자산군이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24/7 이제 똑같이 거래가 되면서 어,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투자를 하고 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에셋 클래스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거가 왜 이제 2020년 중반부터 22년 한 5월까지 왜 크게 상승했느냐에 대한 그런 설명력을 조금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가져가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 산업에 있다 보면 그 크립토는 금융의 혁신이고 뭐 크립토는 미래고 혁신 기술이라서 무한히 상승한다라고들 하지만 사실 어찌됐든 뭐 사토시 나카모토도 인간이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설명하는 게 저는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3 산업에서 아주 깊숙하게 종사하시고 큰 신념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비트맥시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설명으로는 사실 4년마다 무조건 큰 상승이 오고 언제나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한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새로운 자산군이 생겨나고 이것이 크게 상승한 이유에는 글로벌 거시경제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 주제에도 맞는 게 그러니까 시파이가 이제 근본이고 그 위에서 이제 디파이가 생겨난 거고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시파이로부터. 그래서 저는 지난 불사이클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글로벌 양적 완화랑 제로에 가까운 금리 환경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서 정말 높은 선호가 있었고 사실 이때는 비트코인 아니고 다른 것도 정말 많이 올랐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국에서 양적 완화 이외에도 뭐 이제 정부 지원금들을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돈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오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크립토 불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해서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올라서 자산 가격이 폭등한 현상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분석이 있는데, 그 달러가 이제 찍어내지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금이랑 구리, 원유, 주택가격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실질 가치는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07년, 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으니까 07년도를 고점으로 생각했을 때 21년 4월 기준까지 실질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이제 TSMC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분석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비트맥스라는 그 비트코인 거래소 그 회사 CEO가 작성한 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 실질 가치 달러 편차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원유, 그다음에 구리, 나스닥, TSMC가 유일하게 고점 대비 16% 올랐고 S&P 500도 떨어지고 뭐 금도 똑같았고요. 근데 비트코인만 아주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사라가 결론인 글인데 이런 글을 작성하면서 어 이제 어떤 그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인사이트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전체 그 자산군에 대해서 달러 팽창도를 고려한 상승분을 한꺼번에 정리한 글이 없었어서 이 글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시 분들이 말씀하시는 상승장의 이유는
5월 11일 날 블록 리워드가 이제 한 블록 채굴할 때마다 얻는 리워드가 6.25 BTC로 감소하면서 공급 충격이 존재해서 뭐 이제 상승장이 왔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채굴자들이 그 상승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풀어지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제한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공급 충격이 존재한다, 이런 로직이고요. 그다음에 뭐 네 번째로 그 블록체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산업 내에서의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다시 한번. 요거 두 개는 그 산업 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거 두 개는 산업 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자산 시장, 산업 자체 큰 성장에 있어서는 산업 내 요인보다도 산업 외 요인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지난 상승장을 뭐 중요도는 저는 이제 그 산업 외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환경이랑 이전의 환경과 뭐가 다른가? 지금 벌써 2024년,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 시작부터 대충 4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 환경의 변화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달라진 점이자 그 지금 현재 웹3 산업 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ETF의 승인인데요. 저희 팀에서 보는 것들 기준으로는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이벤트나 어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숫자를 트래킹해야 되는 다른 변수들이 뭐 온체인 데이터 보는 거랑 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고 뭐 CEX 거래 데이터 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 데이터 보는 거 이외에 저희가 새롭게 어떤 ETF의 순유입 유출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이벤트가 정말 커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현물을 기관들이 증권 시장 오퍼레이션 하는 그 오퍼레이셔널 아워 내에서 그거를 매수를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온체인에 반영이 되고 실제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케이스가 올해 1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7년에 그 ICO 붐 있을 때부터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했던 그 바로 그 기관 자금인데, 이게 이제 24년 1월에나 되어서 거의 7년이 걸려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사실 조금 찾아보시면은 볼 수 있는데,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스팟 현물 ETF를 이제 티커를 IBIT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4만 7천 개쯤, 거의 8천 개 가깝게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바이낸스 익스체인지 거래의 대충 한뭐 70% 정도가 되는 거라서 사실 되게 큰 물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피델리티라는 자산 운용사에서도 그 FBTC라는 현물 ETF를 운영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바이낸스가 이제 홀딩하고 있는 양에 거의 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팔스타이드라는 그 영국계 투자 회사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유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지수형이랑 그 ETF 관련돼서 IVV랑 SPY가 똑같은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데 수수료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SPY를 더 많이 산다고 이런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비트코인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펀드가 이제 GBTC라는 ETF에 준하는 그런 상품을 운용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순 유출 흐름이 나오는 게 다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이더이도 그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이더리움 ETF 상품이고, 근데 여기가 수수료가 차이가 좀 현격해요. 이게 아마 1.5%고 그게 뭐 나머지가 더 훨씬 적을 거가, 그래서 되게 지금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충 한 순유입이 약 한 2만 개 정도이고, 이더리움은 순유출이 지금 이제 오늘자 데이터고요. 이거 순유출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좀 혁신적이고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어, 여러모로 기관 자금들이 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혹은 거래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되게 어렵고 복잡했는데, 이거를 이제 ETF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또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둬서 이게 진짜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뭐
미국 모 주 정부가 매수를 했다, 뭐 어떤 대학 기금이 매수를 했다 이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또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유명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렇다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포지션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ETF라는 게 또 그 기관들이 그 시스테믹하게 이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느 정도 포션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전체 웹3 산업이 되게 미국에 포커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슈들에 되게 이 쌍두마차로 반응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중국이 이런 웹3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심각하게 넣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ETF가 승인되고 나서 미국에 더 포커스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상의 변화로 인해서 미국 내 경제와 정치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지금 웹3 산업은 받고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상승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가 되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어, 지금 프레드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2007년 이제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 플러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 경기 침체 위험 때문에 최근에 막 코스피 막 10%씩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미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크고 물론 일반 주식 시장이나 원래 전통 금융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웹3에 적용되고 사실 더 매운맛 버전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그리고 앞으로 11월이죠. 다가오는 미국 대선도 웹3 산업에 되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 당시 이제 초크포인트 2.0이라 그래가지고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이제 전방위적인 규제를 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 가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그 대통령 후보는 그때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몇 주간 조금 빠졌었는데 그게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서다라는 해석이 시장 내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 지지율 발표에 따라서 가격이 좀 조금씩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더 디파이언트 원스라는 그 디파이 관련된 크립토 플랫폼을 런칭한다고 8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비트코인 컨퍼런스 와가지고 Never Sell Your Bitcoin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이제 웹3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나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고요. 근데 해리스 후보도 이런 어떤 크립토 씬에 대한, 그러니까 크립토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은 하고 있어서 조금 친화적인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 어, 어떤 제가 좀 참조를 하는 어떤 블로거 분의 글인데, 어, 이런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경쟁하겠다고 이제 디파이 플랫폼을 내놨는데 이렇게 된 이상 크립토에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낫다. 크립토 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상의 변화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요때와 지금 상황에서의 변화는 정리를 하면 사실 미국에 대해서 더 집중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책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크립토 씬이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산업 내 요인들은 이제 뒤에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발표 끝나고 디스커션 주제로 조금 가져가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시장 내 움직임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연준 새벽이 아니라 11 한국 시간으로 11시인데 발표가 났는데 뭐 이제 연준이 어, 금리 인하를 할 것 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의 시기랑 속도는 뭐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간밤에 또 살짝 랠리를 했던 살짝 올랐던 그런 예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지금 제가 교류하는 많은 그런 트레이더 분이나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할 때 미국 경제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새 보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시파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뭐 그 가지고 계신 생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리스트업해서 모아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주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AI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 헤지 펀드들은 그 보통 종목 분석이나 실적 분석을 통해서 개별 종목이 오르고 내릴 거를 찾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하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큰 종목들은 이제 거의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한 25%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 잘한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사라 이러면 사실 그게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베타를 추종하는 거, 시장의 이제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게 그냥 우위 전략이었던 게 작년 말부터 올해 뭐 지금까지 한 이제 7월, 8월 이럴 때까지 계속 지속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웹3 산업은 뭐 유동성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연준의 대체대조표를 분석을 하면서 조금 어찌됐든 예측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차변대변 나눌 때 그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그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그래서 미국 그 재무부의 계좌 그다음에 뭐 영래포 그다음에 은행들한테 필요한 지급준비금 막 이런 그 상세 요소들을 다 보고 연준이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해요. 그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지급준비금이 GDP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뭐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 또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 막 이런 발표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끼리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뭐 디스커션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런 그런 시도들이 과연 좀 뭔가 분위기 파악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 유동성 환경의 개선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복잡 다단한데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은 복잡 다단한데 어, 연준은 대체대조표라고 해가지고 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뭐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채는 연준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뭐 지금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아마 그 지급준비금이랑 그 정부 계좌가 그 부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로 잡혀서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기지 백트 세큐리티라 그래서 그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드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여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로 흘러가는 돈, 뭐 펀드로 흘러가는 돈 쉽게 설명하면 연준이 그런 그 돈의 흐름을 어떤 특정한 그 섹터를 그러니까 특정한 그 뭐지 그 숫자를 기반으로 세팅을 해서 유동성 흐름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TGA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연준이 11월에 대선을 목도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 잠깐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안 되니까 좀 그 재무부의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유동성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그때 영석이가 했었나 아니면 지수 형이 해주셨었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나아지나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연준이 지금 현재 시점 어제 이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시행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요거는 미국의 GDP 대 부채 비율에 대한 표인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이런 부채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그런 뭐 통화 재정 정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맞는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정부에서 하는 어떤 비즈니스는 이게 프로피터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보험이라던가 그 도로를 깐다던가 어떤 그런 사회 기초 기반 사업에 대해서 프로피터블 해줘서 정부가 돈을 잘 벌게 되면 전체 국민의 후생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돈을 만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 좋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정부다라는 그런 결론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거고 정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되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그런 중앙 경제 시스템의 그런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이제 웹3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을 근간으로 하는 게 웹3 산업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웹3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좀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분석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핵심 내러티브는 대선과 금리 인하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TGA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가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그 재무부의 잔고를 조금 부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난 2020년 불장 때처럼 위험자산 투자가 선호될 정도의 그런 유동성 환경을 제공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는 가봐야 어떤 이런 유동성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유동성 환경 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입증된 크립토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기존 주식 시장에서도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잡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잡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에서도 또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이 웹3 산업에서는 그 하나의 생태계가 있으면 또 그거를 금방금방 베끼는 그런 다른 생태계들이 또 등장하기 마련이라서 또 요거는 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규제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마켓이 오려면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는 SEC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그 고소를 진행했었어서 이것들이 다 투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되게 안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질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당선해서 재임했었던 시절을 보면 또 너무 많이 말을 바꾸고 또 되게 급격하게 스테이터스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또 웹3가 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 좋아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산업 내에서는 지금 존재합니다. 반대로 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너무 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산업 외재적인 큰 정치 경제의 큰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요인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감소된 블록 리워드는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급하게 적은 거. 이제는 3.15 BTC로 이제 감소를 해서 공급 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적어진 상태고 이미 사실 전체 비트코인의 94%가 지금 현재 채굴되어 있어서 전 반감기 대비 공급 충격은 이제 조금 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웹3 산업 내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디파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은행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과 뭐 어떤 예금 등의 그런 어떤 자산을 예치하고 뭐 대출받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은행 없이 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큰 혁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파이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중이 이해하는 금융 상품들은 크립토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크립토 안에서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온 상태고 합성 자산의 형태나 뭐 다양한 지금 국채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산업 내 혁신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목해야 될 섹터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리얼월드 에셋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냐면 Major Foreign Country Holders of US 그러니까 US Treasury 그러니까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 각 국가별 그 랭킹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들이 15인가 16인가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미 국채를 매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을 온체인에서 주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뒤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량보다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 회사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면 또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실물 자산들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치품들 뭐 와인이나 미술품들을 온체인에 올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합성 자산의 형태로 그러니까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이 이 현실 세계의 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들어둔 그 자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산이 왜 인기가 많았냐면 중국에서는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투자가 안 돼서 그거에 노출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온체인으로 와서 거기서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게 그 하나의 되게 분명한 유지 케이스를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규제 환경에 자유롭게 액세시블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크립토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어서 토큰은 가치가 있는 어떤 하나의 증권의 형태로도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내에서만 있는 특이한 움직임이 이제 밈인데 뭐 요새 이제 밈코인들 많이 움직이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솔라나에서 나온 펌프펀이라는 그 밈코인 제너레이팅 사이트인데 되게 쉽게 밈코인을 만들 수 있고 네,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지금 다 거래가 되는 밈코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펌프펀의 수익이
굉장히 사실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또 사실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더리움이 창출하는 그 트랜잭션 피보다도 많은 레베뉴를 창출할 정도로 지금 이 플랫폼 하나가 하루에 24시간 내에 창출하는 피가 대충 한 40만 불쯤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2 밀리언 달러가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공유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로 이 산업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데모그래픽이 2030 남성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박이거든요. 그냥 밈을 기반으로 해서 어, 어떤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피격됐을 때 정말 많은 밈코인들이 나왔었고, 어,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돈을 버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밈코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움직임, 이런 밈코인 런치패드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뭐 트론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까지도 이제 옮겨 붙어서 지금 사실 어 되게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업계 내부에서는 되게 비판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냐, 그냥 진짜 카지노 블록체인의 가장 큰 유즈 케이스가 카지노인 거냐, 이런 되게 문제 의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블록체인의 실질 유즈 케이스가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말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